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K 현장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한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워싱턴 미주 한인노인봉사에서 추석잔치를 베풀어 사회에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석잔치를 베푸는데 이 올해가 몇 회째가 되면 이 의미가 뭔지요? 원래가 15회째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4월 장로교에서 하기로 그래 예약을 했는데요. 네네. 코로나 관계로 단체를 모이지 못하니까 네. 잊지 말까 파킨장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 15회째 매년 이제 같은 네, 행사를 하는 겁니까? 매년 예, 이러한 제품은 이제 어디로 이렇게 나눠주며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H마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네네. 또 정경수 회장님이 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일반 회원들 도움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인면을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뭐 각지에서 보탬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워싱턴 에리아에 있는 이제 노인 아파트 예, 아파트 여기로 이제 중점을 이렇게 나눠주는. 예, 중점을 아파트에다 중점을 둡니다. 그래도 주로 이제 그 독거 노인이라든가 독거나- 좀 더 불우한 노인들에게 네, 많이 네, 이제 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뭐 명절이니까 추석이니까 잊지 말고 또 쓸쓸하게 지내시니까 네. 뭐 송편이나 떡이라도 드시면서 추억을 생각하십시오. 예, 회장. 지내는 네, 회장님 오늘 그 추석 잔치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와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우리 추석은 이제 한국에서 지금 많이 네, 셀러브레이트 네. 하지만 우리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어르신들 모아서 이렇게 네.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네.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올해가 제 15회째인데 앞으로의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추석 노인 잔치. 계획은요. 네. 이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네네. 뭐 행사를 많이 캔슬했는데 네. 내년에는 어르신 모시고 네. 여행도 가고 또 추석 파티도 하고 또 명절 파티도 하게 네네.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추석인데요. 네.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명예 회장님께서 우리 한인 어르신들, 노인들에게 네.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즐거운 추석이고 기쁜 추석이고 옛날 같으면 가족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멀리 이웃 땅에서 와서 쓸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각지에서 말하자면 후원을 해주신 덕덕에 네네. 오늘과 15회를 갖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욱 잘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나눔의 행사가 우리 한인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탈스콘에서 코러스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제 이름은 원 코리아 네트워크에서 나온 헨리 송이라고 합니다. 네, 와서 보시니까 이 축제가 어떠세요? 작년에는 그 코비드 때문에 못 열렸죠? 갑자기 캔슬이 돼서 아쉬웠지만 금년에 네. 이제 다시 그 인퍼슨 이벤트로 이제 하니까 너무 좋네요. 사람들 많이 나오고 네. 많은 단체에서 나오고 많은 식당에서 부스를 차렸고 너무 이 좋습니다. 예. 한인들도 많이 왔지만 다른 인종들도 많이 왔죠? 예, 많이 왔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한 70-30, 네. 한 70% Korean, 30% non-Korean. 그래서 turnout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제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 동네 이제 연예인들이 예. 주로 이제 꾸며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로컬 탤런트들 사실 이 지역에 많거든요. 네네. 뭐 한인 탤런트든지 뭐 네네. 미국 사람들인지 예를 들어서 뭐 재즈 밴드도 금년에 참여했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좋죠. 제가 볼 때는 네. 한국에서는 뭐 K-팝이나 그런 뭐 가수나 그런 밴드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예. 혹시 이 축제가 이제 내년에도 열리는데 예. 뭐 좀 더 희망사항이나 바라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글쎄요. 좀 더 많은 그 지역 단체나 뭐 한인들뿐만 아니라 그 non-Korean American 네. 그 백인 네네. 뭐 흑인 네, 뭐 흑인 뭐 애니 같은 게. 예. 네네. 다른 그 인종 사람들 많이 나와서 참여해서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러스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노름 버지니아에 사는 정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행사장에 와서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긴 오셨는데 진짜 많은 인포메이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네네. 그 생각보다는 좀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음식과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있고 메디케어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교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많이 나와 있네요, 여기. 아, 내년에 또 열리는데 뭔가 이렇게 좀 희망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네, 내년에 열리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저희 꼭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 아시안 국가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더욱 크게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전문 보험인 김남수입니다. 네, 오늘 그 여기 코로 축제 참가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네, 코비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알려서 미국 업체들도 좀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 코로 축제에 좀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어요? 네, 좀 더 많이 확대돼서 꼭 한인 업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의 큰 회사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축제는 만족하신다는 말씀?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코러스 축제에 오셨는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스프링필드에 사는 로이예요. 네, 이렇게 오셔서 보니까 오늘 축제가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너무 좋고요. 많은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옛날에도 이 축제에 와 보셨어요? 네, 그 옛날에 와봤죠. 코로나 이전에요. 네네네. 내년에 이게 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 축제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고 이 축제가 벌린다면 여기는 아주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1월 2일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에 출마한 한인 젊은 여성 아이린 신이 현재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간단히. Hi everyone. My name is Irene Shin and I'm the Democratic nominee running for the House of Delegates here in the 86th district. 안녕하세요. 저는 Irene Shin입니다. 여기 버지니아 86지구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네, 그렇군요. 후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반갑고요. 요즘 그 선거활동,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네. 주로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요새는 지금 이제 we're going door to door. Yeah. We're canvassing, talking to voters in the 86th district. Almost every single day we're out on doors and knocking on everybody's doors. 하루에 보통 몇 집이나 이렇게 방문하고 또 유권자들을 만나봅니다. Our campaign is talking to maybe 150 voters every single day. Yeah. And on weekends we're talking to 700 voters. Wow. Yeah.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네. 보통 그 방문하는 가구의 그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아이리신 후보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 하원이 됐을 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I think what's at the top of most people's minds right now for voters is healthcare and access to affordable healthcare. In the last year, we've seen the pandemic wreak havoc on our communities, and I think everyone is really concerned about affordable healthcare. The second thing I hear a lot about is education. In Fairfax County, we really enjoy a world-class education system, and I think voters are really concerned about making sure we're preserving that kind of education access for all of our students.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문제와 교육 문제 주로 이러한 거를 어떤 주 하원이 된다면 제대로 정책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선 때는 사실은 그 힘든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어떠세요 지금 그 기분이? I feel really honored. It is an incredibly difficult task to take on an incumbent and to win over an incumbent, but I'm also really honored because that means that the voters of the 86th district have put their trust in me. 네. We're building a campaign that is historic. I'm the very first Korean American woman to run for the General Assembly here in Virginia, and if elected in November, I'll be the very first Korean American woman in the General Assembly to serve our community. 그 예비 선거 때 그래도 지지해준 또 찍어둔 유권자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the only thing that I can say to the voters who voted for me in the primary is thank you so much. You've put your confidence in me and your trust in me, and I appreciate that so much. And I take that responsibility very seriously, and I promise to do my best when I get into Richmond to represent our community and to make you all proud. 그러니까 지지해 준 모든 유권자나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실망이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본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린 신 후보의 그 공약 정책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Sure. The things that I am most excited to accomplish when I get to Richmond is making sure we're implementing universal pre-K because that's how we get our workforce back into their jobs. We've seen in this past pandemic, a lot of people have left their jobs because the burden of caregiving falls too often on the shoulders of women especially. And so how do we care for our families? And I think one immediate solution is to make sure that everybody has access to universal pre-K as a means to make sure that we're caring for our families and that all of our students can start on equal footing early on in life. 현재 이제 11월 2일 본선거에서 상대를 해야 될 공화당 후보가 누구이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The person that I'm running against in the November election, her name is Julie Perry, and she's a Republican opponent, and she is incredibly extreme. She brings with her right-wing, culture war type values that are not a good fit for our community. She has come out against LGBTQ protections. She has come out against mask mandates in precautions to keep our students safe in schools. And I think we are showing and demonstrating that we are going to be winning against her in this primary or in this election. Just last week, she posted her campaign finance reports. While we raised almost $80,000 the past 2 months, she's raised only $11,000. And I think that demonstrates that the voters and the donors of this community are supporting our campaign because they know we have a winning message and that our values are the ones that resonate with our community. 그러면은 이 공화당 후보를 누르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전략, 어떠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The old school tactics, the old playbook that works is going door to door, making sure people understand my message and people are hearing what we're fighting for. And I think that that will resonate with the voters, especially in the AAPI community. 지금 그 86지구 지역구에 우리 한인 유권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 There aren't a lot of Korean voters in the 86th district. There's about 600 voters actually, and they have a pretty high turnout r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s actually, and I'm really proud of that. Koreans need to be out there, and Korean American and AAPI community folks need to be making their voices heard through the election and at the ballot box, and so. I'm hopeful that having a Korean American candidate like myself on the ballot will encourage Korean American voters to get out and vote because the pathway for the statewide electeds also, whether it's Terry McAuliffe, Hala Ayala, or Mark Herring, their pathway to victory runs through districts just like mine. It matters when Democrats get out there to vote. 만약에 이번 11월 2일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누르고 이제 버지니아에 입성한다면 리치몬드에 우리 그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세요?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I can do as a delegate, and again, the very first Korean American woman to be a delegate, will be making sure that we have representation and visibility in places of power. I think it's so important to be seen in places of power so that we can normalize that women like me belong in places of power too. I think the other thing is there isn't ever going to be one bill or one piece of legislation that can fix AAPI hate, but it is about making sure that our communities are included in the processes where we are making decisions, where policies are being made, where budget appropriations discussions are being had. And I think that I bring that value to Richmond and I'm going to be representing our community that way. 그 지금 우리 한인 사회 이 아이린 신 후보가 보기에 우리 한인 사회에 가장 필요한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I think the thing that I hear the most right now from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concerns around their small businesses and education. That's always at the top of people's minds. Certainly, education is the great equalizer and was what gave me the opportunity to pursue all of the things I wanted to do in my life, which brought me here to running for office. And I think that Korean Americans need to understand that we can have a voice and we can build power together if we are organizing and we are getting out to vote and registering our friends and neighbors, our congregation members to have a voice in our democracy. 그 지금은 조금 잠잠한 그러한 이제 느낌이 들지만 한동안 아시안 혐오 범죄,
이게 굉장히 많이 발생됐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주 하원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Sure. So, as I said before, I think AAPI hate can't be solved with one bill. There isn't one piece of legislation that is going to solve racism, unfortunately. But what we can do is make sure that we are seen and visible in the places where power is and where decisions are being made. And I think once we start to harness our community's power and our voice, to demonstrate that we belong here, this is home for us, I think that will start to change the discourse and change the discussion. But in the meantime, I think there are some measures that we can take that would, for example, in the General Assembly, we can pass measures that would help prosecute hate crimes as actual hate crimes. Right now, hate crimes are incredibly hard to prosecute because of the definition of what the court has to prove in those charges. And I think we can change the law to make sure that hate crimes are easier to prosecute and bring justice for those victims.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더 확대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간 우리 한인 사회 또 한인 유권자들이 상당히 응원과 지원을 할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이번 11월 2일 선거에서 꼭 승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건강의 김성환입니다. 오늘도 워싱턴 동포사회 건강지킴이 박재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재선 원장님은 타이스 코너에서 상해 준흥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영광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까요? 우리가 오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프지 않고 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네. 건강하게 네.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 집에서 간단하게 네. 할 수 있는 운동, 네. 꼭 해야 하는 운동, 아주 간단한 거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걷기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걷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가벼운 걸음으로 빠른 걸음으로 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네.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집 주위라 네네. 아니면은 공원을 네. 걸으시면 됩니다. 네. 주기적으로 걸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또 미끄럽지만 않으면은 빠른 속도로 걸으시는 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놓고 같은 운동을 반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하는데 이제 하루에 그래도 아침에 몇 분, 저녁에 몇 분, 어느 정도를 해야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많이 해야 좋은 거로 아는데 네네.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네. 규칙적으로 하는 거가 좋습니다. 한 번 그렇군요. 나가가지고 네. 2시간, 5시간 등산 네. 하고 8시간 동안 등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네. 규칙적으로 네. 매일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저녁 때 또 30분에서 1시간 네. 그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운 날씨나 차가운 날씨나 관계없이 그래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운동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게 좋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걷기 외에 그 다음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는 이 오장육부,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organ들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유지가 되느냐 하는 거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네. 이 오장육부가 네. 이 아무런 탈 없이 오랫동안 네네. 건강하게 유지하려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 네. 근육이 발달해야 됩니다. 근육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네. 뼈대예요. 네. 그래서 근육이 받쳐주면 네. 사실은 오장육부는 또 관절은 네. 아주 잘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 네네. 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시켜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집에서만 지금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스포츠 그 용품점에 가게 되면 네. 아니면 아마존.com에 가셔도 되고 네. 이 담벨이라고 하는 아령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령을 가지고 하는 이 아령이 있는데 아령이 큰 거 필요 없고 네. 여자분들은 5파운드 정도, 남자분들은 한 8파운드 정도를 네네. 가지고 심심할 때 또 텔레비 보면서 또 조금 쉬실 때 쉬시기 전에 한 2, 3분 정도만 아령으로 운동을 여러 차례 매일 습관적으로 해두시게 되면은 상당히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역시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조금씩 자주 해두고 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튼튼한 근육과 그리고 또 오장육부, organ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령을 보통 집에서 이렇게 하나 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손으로 두 개를 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둘을 같이 드는 겁니다. 이게 가벼운 거기 때문에 이 가벼운 8파운드나 5파운드 정도는 우리가 능히 쉽게 핸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둘이 같이 한다든가 네. 아니게 되면은 이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양손을 같이 해주는 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령 운동을 하면은 오장육부를 더 튼튼하게 해줍니다. 건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오장육부는 네. 특별한 병이 걸리지 않는 한 네. 오장육부는 사실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오장육부가 쇠해지거나 암이 발병을 하거나 아니게 되면은 염증이 나서 어떤 특별한 염증에 관계되는 거로 고장이 날 경우는 네네. 대부분 다가 근육 손상에 의해서 생깁니다. 네. 근육이 쇠퇴해지게 되면 더 많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이 건강한 사람은 이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근육을 좀 관리를 잘 해야지만 네. 다른 장기의 건강 문제가 연결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가 뭐냐면 플랭크라는 건데요. 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이 근육, 네네. 오장육부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각 오장육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코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코어를 튼튼하게 해주게 되면 네. 여자분들이 뱃살이 많이 나온다든가 네. 남자분들이 또 배가 처진다든가 네. 아니게 되면 이 가슴이 처진다든가 이런 거를 막아주거든요. 네. 그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요령을 잠깐 소개 말씀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코어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거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그렇습니다. 요걸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네. 엎드려 뻗쳐를 아십니까? 예. 엎드려- 엎드려. 네. 팔 굽혀 펴기처럼 하는 엎드리는 건데 네. 그거를 할 때 뭐냐면 보통은 손으로 네. 네. 땅바닥에 손을 대고 네. 몸을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 팔꿈치가 기역자로 땅바닥에 닿게 해서 네. 잘 그림을 보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배가 밑으로 치워지는 활처럼 밑으로 치워져서도 안 되고 네. 네.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수평이 돼야 된다. 수평으로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땅바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요가 매트를 깔고 한다든가 아니면 카펫 위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것을 할 때 네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남자나 여자분이나 보통 20초 네네. 에서 30초 정도를 하시게 되면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 예. 그런데 이거를 한 달간 네네. 한 달간 매일 하루에 두세 번을 하게 되면 몸이 완전히 바뀝니다. 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라보게 네. 정신이 깨끗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힘도 더 나고 그다음에 무릎이라든가 관절도 좋아지고 네. 뱃살도 많이 들어가고 예. 매일 두세 번씩 한 달만 최소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두 달, 석 달 이 정도를 하시게 될 건데 재미있으십니다. 그럼 두세 번이라는 게 2, 3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 가지고 이거 뭐 30초. 예. 30초. 잠깐 엎드려 가지고 네. 세수하기 전에. 네네. 그다음에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네네. 한 1시나 2시 네. 그때 잠깐 또 30초. 아. 그다음에 또 저녁에 취침 전에 네네. 30초. 네. 이거를 하시게 되면 네네. 잠이 잘 와요. 아, 잠도 잘 오고 손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로 해야 된다. 팔꿈치를 땅바닥에 대고 네네. 이 손을 이렇게 펴서 팔꿈치를 대고 똑바른 자세로 30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게 되면 보통 30초 정도를 몇 번 하다 보게 되면은 일주일 상관으로 해서 보통 한 45초, 1시간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보통 한 3분까지도 해요. 아, 그렇군요. 3분 정도 하게 되면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복부 비만 네. 쑥 들어가요. 아. 복부 비만. 네. 한번 저의 말씀 들으시고 아, 이게 비만에 이제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장 기능이 좋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좋고 네. 배변이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일반적인 소화도 잘 되고 네. 그다음에 또 기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무릎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픈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영양제나 또 뭐 다른 약품이나 이런 걸 먹고 이 건강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자연요법으로 찾는 것이 가장 좋다. 예, 하나의 그 추가적인 이 아이템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네네. 지금 소개를 시켜드린 거가 플랭크라는 거예요. 플랭크, P-L-A-N-K, 네. 플랭크입니다. 네. 플랭크라는 건데 플랭크 운동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가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특별히 그 일본 사람들이 개발을 한 건데 이 스쿼트라는 겁니다. 이 스쿼트라는 것은 주로 하체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릎하고 이 큰 허벅지, 그다음에 장단지, 그다음에 발목 이거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약한 거가 하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과학자들이면서 의료에 관계되는 이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거가 만보 걷기 대회하고 걷기 운동하고 이 스쿼트거든요. 이 스쿼트를 또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려우세요. 그러나 이거를 반복해서 일주일만 계속 하루에 두세 번 하시게 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는데 지장이 없어집니다. 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 그러니까 한 자세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네네. 팔을 그 앞으로 이렇게 두 손을 마주 잡고 의자에 앉는 것처럼 의자에 꼭 앉는 것처럼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고 네.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네. 이것을 처음에 하실 때는 20회에서 30회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갔을 때는 보통 여자분들은 한 50회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게 되면 남자분들은 한 100회 정도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무리하지 마시고 이 습관적으로 자주 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앞에 있는 손은 이렇게 네. 쥐시고 네. 아니게 되면은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가 있는 것처럼 앉았다가 일어서시고 네. 앉았다가 일어서시고 네. 이거를 매일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3가지를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저의 경험, 저의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또 이런 거를 가르칠 때 따라서 하시는 그 트레이니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아니면 2가지만 걷기 오고 플랭크, 걷기 오고 스쿼트 이 한두 가지만 주기적으로 매일 하시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거가 굉장히 바뀌어요. 주위 사람들이 보시기에 놀랄 만큼 젊어지시기도 합니다. 네. 젊어지고 행동이 빨라지고 지팽이 있던 거 케인 네. 잡고 다니던 거 집어버리기도 하고 워커를 쓰시던 분들은 지팽이를 짚고 걸으시고 한 달 만에 지팽이도 버리시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니까 돈 하나도 안 듭니다. 네. 또 시간도 별로 안 됩니다. 2-3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되고 부부가 같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딸하고 같이 하셔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좋으신 것 쪽으로 꾸준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을 위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천만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치매에 대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치매가 뭐며 어떻게 하는 거가 좋은지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우리가 걱정만 할 뿐이고 못 하는데 그거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OVID-19 이 팬데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어찌 보면 관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관계를 맺게 되죠.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 부부 간의 관계를 맺게 되고요. 수많은 이웃들과 또 친구들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기쁘면 얼마나 이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관계가 주는 기쁨이나 행복은 세상의 소유가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몰라요. 관계가 깨어지면 밥맛도 없어요.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깨어진 관계로 인해 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으로 그 깨어진 관계로 고통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관계가 깨어져서 함께 살면서도 고통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대화의 문이 단절되고 그 사이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관계로 인해 고통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요. 마귀는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열매들이 하나같이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그러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려서 영혼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 이 마귀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키가 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깨어진 관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요셉의 생명을 살려주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당시의 노예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그가 살았을 그 인생, 그가 당했을 고통과 고난과 그 심한 박해와 그 미움을 생각하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형들로부터 주어진 요셉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면 형제지간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원수지간이죠. 도무지 요셉과 형들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라 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찾아온 것이에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과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 장면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요셉과 형들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요셉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형들로 인해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국무총리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알리면서 크게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에게도 들렸고 애굽의 온 사람들에게도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울음소리에는 그동안 요셉이 살았던 그 인생의 고통과 한과 억울함이 다 묻어있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에게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들과 조카들까지, 그 가족들까지 사랑으로 선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행들의 그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그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은 악한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형들의 그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한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왔지만 요셉의 고백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의 그 악한 행위, 그 형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의 그 악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요셉의 인생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억울한 일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 자신으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과 고생의 삶을 주었던 형들까지도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인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해물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 조직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사명의 장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로마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존재들은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한국에서 큰 어려움과 또 한국에서 엄청난 배신을 당하고 이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때는 그 사람이 너무 믿고 그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미국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미국에 왔고,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이 미국에 와서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도무지 믿지 못했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 깨어진 관계의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내려놓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생명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깨어진 관계가 누구로부터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잘못한 형들로부터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으로부터입니까? 잘못이 없는 억울하게 고통당한 요셉으로부터 이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원통함을 갚아도 모자란 요셉으로부터 그 깨어진 관계가 풀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해야,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지만 요셉에게 형들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감옥에 쳐넣어서 한 사람씩 죽여도 그 속이 시원치 않을 것인데 요셉은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먼저 용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은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45장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국무총리가 자신들이 판 요셉인 줄 알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생각할 때 감히 용서조차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요셉이 자신들의 입에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오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인생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아들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는 우리가 흘려야 할 피가 있었고 그 손에는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의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도무지 화목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담이 허물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두 아들, 그렇게 잘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에게 어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 원수 같은 자를 아들로 삼기까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된 자신을 위해 원수된 자신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에 밀려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를 아들로 삼아 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관계 회복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힘들게 했고 우리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멸과 온갖 모욕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밀려올 때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화해의 입맞춤을 하고 그를 안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적인 자녀교육 황경혜입니다. 오늘은 어릴 적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막내딸이 하루는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 대학을 가게 되면 엄마 생각도 나고 집도 그리워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딸이 집에 왔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시켜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딸이 좋아하는 이태리 식당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자기 곁에 없어서 지금 대학을 가도 문득문득 엄마가 그리워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는 줄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딸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막내딸이 10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가서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나갔다는 상처 때문에 엄마를 항상 찾았는데 엄마는 그때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일에만 매달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이 그렇게 엄마를 찾고 필요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필요할 때 함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막내딸 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업도 함께 듣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자면서 교회도 같이 가고 매일 저녁 딸과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었어도 어릴 때 상처가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누나가 어릴 때 저녁마다 항상 울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 안에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큰딸이 왜 울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나가서 엄마도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항상 밤이 되면은 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다는 얘기를 아들이 했을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커서도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면 언젠가는 골마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만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상처에 좀 더 심각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